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히 7시간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르고 몸이 붓는 느낌. 혹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오는 경험.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이 밤마다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간이 약한 분들일수록 나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뇌와 간이 동시에 피로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간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낮에는 소화와 대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간이 몸속 독소를 정리하고 피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간세포의 해독 효소는 새벽 1시 전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천천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불규칙한 수면을 반복하면 간세포의 재생력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즉, 당신이 잠을 못 잔 그날 밤, 가는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로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단백질 합성, 호르몬 분해, 영양소 저장, 담즙 생성까지 모두 간의 몫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알코올, 심지어 우리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까지 모두 간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해독 작용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세포는 생체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낮에는 에너지 대사에 집중하고 밤에는 해독과 재생에 집중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밤 11시가 되면 간세포 내부에서는 특별한 효소들이 활성화됩니다.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 집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효소들은 독소를 분해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며 염증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깊은 수면 상태. 둘째는 낮은 혈당 수치입니다. 깨어 있거나 소화 중이면 이 효소들은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밤늦게 음식을 먹거나 수면이 불규칙하면 간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 왜 피곤할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잠을 잔 시간이 아니라 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12시에 자면 간은 겨우 3시간만 일합니다. 밤 2시에 자면 간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려면 최소한 밤 11시 이전에는 잠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일흔두 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에 자도 몸이 안 풀리고 아침마다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인 AST와 ALT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AST는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달 효소. ALT는 알라닌 아미노 전달 효소를 말합니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이 수치들이 올라갑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9시 넘어서 하셨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대신 믹스 커피를 드셨습니다. 또한 취침 직전 TV를 보며 불을 켜놓은 채로 잠드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간을 망치는 수면 습관 3대 요소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생활 습관 교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으로 앞당기기. 둘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중단. 셋째, 취침 30분 전 보리차 한 잔. 넷째, 취침 2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 끄기. 다섯째, 밤 11시 이전 취침. 처음에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달라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의 얼굴색이 확연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안 마르고 몸이 가벼워요. 2주일 후 재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알 쓰지 않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밤에 자다가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시간을 간 경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새벽 3시에 깨는 건 간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분 역시 생활 습관을 점검했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이후 야식을 드셨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보셨습니다. 또한 수면 보조제를 장기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도 같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시간 조정, 카페인 제한, 전자기기 차단, 조기 취침. 한 달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주 5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얼굴의 기미와 잡티도 옅어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약국에서 간 영양제만 사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영양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소용없습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간은 알아서 회복됩니다. 그 환경의 핵심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면 습관은 어떠신가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나요? 저녁을 몇 시에 드시나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간 건강의 현주소입니다. 간은 비워져야 회복합니다.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러나 저녁 9시 이후 음식을 먹으면 간은 해독 대신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결과 간세포는 밤새 쉬지 못하고 피로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걸 야간 간 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흡수된 영양소는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이 영양소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지방은 분해하거나 저장하고, 단백질은 필요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밤 9시에 식사를 하면 간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소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시작되어야 할 해독 작업은 시작도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간의 해독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간은 에너지 대사 모드와 해독 모드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낮에는 에너지 대사, 밤에는 해독. 이게 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간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대사를 선택하고 해독은 뒤로 미뤄집니다. 문제는 미뤄진 해독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의 독소는 그날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독소는 간세포 내부에 축적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 염증이 되고 결국 지방간이나 간 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밤 9시 이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 수치 이상 비율이 2.3배 높습니다. 또한 지방간 발생률도 1.8배 높습니다. 이건 비만이나 음주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식사 시간만 바꿔도 간 건강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입니다. 만약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가 적당합니다. 더 좋은 건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에게 4시간의 준비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밤에 속이 편하고 아침 식욕이 좋아집니다. 만약 정말 배가 고프다면 견과류, 몇 알이나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메뉴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고기보다는 채소와 생선 위주가 좋습니다. 소화가 빠른 음식일수록 간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간도 오래 일해야 합니다. 80%만 채운다는 마음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도움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니 피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
최소 7시 30분 이전에 마치세요. 간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진짜 해독입니다. 이건 어떤 간 영양제보다 강력한 간 보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낮에만 마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몸에 남습니다. 천천히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에도 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반감기란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9시에도 절반의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도 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이 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페인은 간의 해독 효소인 시토크롬 P450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정상적인 해독 과정이 아니라 강제로 간을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간세포는 과부하 상태가 되고 결국 피로해집니다. 또한 카페인은 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이 불가능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 특히 렘 수면과 놀렘 수면 3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재생이 일어나며 간의 해독 작업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여도 뇌파를 측정하면 얕은 수면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커피만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캔에 150mg에서 2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커피 2잔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안전한 시간은 오후 2시까지입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1시쯤 대부분의 카페인이 배출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오전에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오후를 버티기 힘들다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세요.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히 카페인이 제거된 건 아니지만 함량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그 정도면 간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감소합니다. 대신 저녁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첫째,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간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둘째,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는 한방에서 옥죽이라고 부르며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있어 마시기에도 좋습니다. 셋째,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를 진정시켜 위장에도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체온을 올려 숙면을 돕습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 100에서 1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를 끊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처음 이틀은 두통과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페인은 간의 해독 효소인 시토크롬 P450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또한 심박수를 높여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세요. 대신 저녁에는 보리차, 둥글레차, 캐모마일차 또는 따뜻한 물을 드세요. 특히 보리차는 간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가장 추천합니다. 간과 뇌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몸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돕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또박또박 말합니다. 간세포의 해독 효소를 조절하는 핵심 신호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간세포 재생이 늦어지고 결국 피로와 염증이 누적됩니다. 즉, 밤 11시 이후 불을 켜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송과체라는 뇌 속 작은 기관에서 분비됩니다. 송과체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지합니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고 밝아지면 분비가 중단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입니다. 밤에도 형광등,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온갖 빛에 노출됩니다. 특히 청색광, 블루라이트는 가장 강력하게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이 블루라이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잠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55% 감소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 시간도 30%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멜라토닌은 간세포 내부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글루타치온,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멜라토닌의 신호를 받아 작동합니다. 이 항산화제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손상이 누적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분절입니다. 불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면이 자주 끊깁니다. 본인은 자고 있다고 느껴도 뇌파를 측정하면 얕은 수면과 각성이 반복됩니다. 이를 수면 분절이라고 하며 이는 연속적인 깊은 수면만큼 회복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취침 시 완전히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방 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든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마름이 사라지고 몸의 부기가 빠지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방을 어둡게 만들었을 뿐인데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중단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내일로 미루세요. 둘째, TV 시청도 취침 1시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TV를 보려면 최소한 밝기를 낮추고 거리를 충분히 두세요. 셋째, 방 안 조명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밝기는 최대한 어둡게 조절합니다. 넷째, 잠들 때는 완전히 암막을 만듭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작은 전자기기 불빛도 모두 끕니다. 쓰레기 전력 표시등도 테이프로 가리거나 콘센트를 빼세요. 다섯째, 만약 화장실 때문에 밤에 일어나야 한다면 강한 불을 켜지 마세요. 복도에 작은 발등을 설치하거나 손전등을 사용하세요. 밝은 불을 켜는 순간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저녁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최소 15분 이상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 창문 너머로도 괜찮으니 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생체 리듬입니다. 전기가 발명되고 100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아직 밤의 불빛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수면, 장애와 간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멜라토닌은 간세포 해독 효소의 핵심 조절자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끄세요. 방 안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잠들 때는 완전히 암막 상태를 만드세요. 이것만으로도 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을 살리는 수면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 30분만 일찍 자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게 바로 몸의 해독,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실천 루틴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메뉴로 선택하세요. 채소, 생선, 두부, 나물 위주가 좋습니다. 고기나 튀김은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식사량도 평소의 80%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큼 간이 일해야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둘째,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가벼운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합니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전환 시간입니다. 일과 관련된 생각은 내려놓고 편안한 활동에 집중하세요. 넷째, 밤 9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낮춥니다. 형광등을 끄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만 켜세요. 밝기는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밤 9시 30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일반 시계를 사용하세요. 여섯째, 밤 10시에는 가볍게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째, 밤 10시 30분에는 취침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를 닫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양은 100에서 1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습니다. 여덟째, 밤 11시에는 반드시 침대에 눕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모든 불빛을 차단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의 대기 전력 표시 등도 가립니다. 아홉째, 침대에 누워서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3분에서 5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열째, 아침에는 햇빛과 함께 일어납니다. 알람은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로 맞춥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하면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감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지 않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피부 상태도 개선됩니다. 21일, 그러니까 3주를 지속하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이 리듬을 따라갑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일찍 자면 할 일을 다 못 끝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정반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오전 시간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높으며 일의 효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결국 하루 총 작업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원래 밤형 인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형 인간이란 건 대부분 환경적 요인입니다. 유전적으로 진짜 밤형인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후에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일 후에는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습니다. 3주일 후에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을 살리는 수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녁 7시 이전 식사, 취침 2시간 전 전자기기 차단, 취침 30분 전 보리차 한 잔, 방 안 조명 최대한 어둡게, 밤 11시 이전 취침.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실제 대화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요즘은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냥 일찍 자고 커피 끊었더니 아침이 가볍네요.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약보다 잠이 약이야. 진짜 몸이 살아나더라니까요. 이 짧은 대화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단 2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분은 20년 넘게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 범위였지만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넘어 식사를 하셨고 하루 커피를 5잔 이상 드셨습니다. 밤 1시 넘어서야 잠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수면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분께 수면 루틴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잠을 더 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겁니다. 4시간이라도 제대로 자면 6시간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결국 이분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줄이니 오후에 졸음이 쏟아졌고 일찍 자려니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피로감도 전보다 덜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됐고 저녁에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중간 값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3kg이 빠졌습니다. 복부 부종이 사라지고 얼굴 기미가 옅어졌습니다. 부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신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여요. 이분은 지금도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만성 피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 투자이자 생산성 향상이며 삶의 질 개선입니다. 특히 간 건강에 있어서는 어떤 약이나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제8부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수면을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경고합니다. 알코올은 간 해독 효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결국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초반에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알코올로 인한 의식 저하일 뿐입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악몽을 꾸며 아침에 더 피곤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됩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킵니다. 간은 밤에 이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원래 해야 할 해독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을 마시고 자는 건 간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겁니다. 만약 수면 문제가 심각하다면 술이 아니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또 다른 문제는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자연 수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제는 뇌 수면, 중추를 강제로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단기간 사용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은 의존성을 만듭니다. 몸은 점점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제로 인한 수면은 자연 수면과 다릅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전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8시간을 자도 피곤한 겁니다. 만약 현재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갑자기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반동성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면서 천천히 약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낮잠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오후 3시 이후나 30분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정도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도 밤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은 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체온을 올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운동해야 한다면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실내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약간 서늘한 게 수면에 유리합니다. 또한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불편하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이 생깁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는 목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게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침구는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진드기를 제거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일과 관련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잠을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자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수면제, 늦은 낮잠, 저녁 운동, 부적절한 실내 환경은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을 만들고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게 최선입니다.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말합니다. 첫째,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해독합니다. 둘째, 늦은 식사, 카페인, 불빛은 간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셋째, 일찍 자는 습관이 최고의 간 보호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간 건강의 핵심은 수면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올바른 수면,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간은 밤에 해독하고 재생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소화 중이면 간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간에게 휴식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 최소 7시 30분 이전에 마치세요.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몸에 남아 간을 자극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세요.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멜라토닌은 간 해독의 핵심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고 방을 어둡게 만드세요. 올바른 수면 루틴은 간단합니다. 저녁 7시 이전 식사, 전자기기 차단, 보리차 한 잔, 어두운 방, 밤 11시 이전 취침. 이 5가지만 지키면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로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간 수치가 개선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기. 둘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셋째, 취침 30분 전 보리차 한 잔. 넷째, TV와 스마트폰 불빛 끄기. 다섯째, 밤 11시 이전 취침. 이 5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지와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만 견디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습니다. 3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을 바꿨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약이 간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말합니다. 잠이 간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수면 습관이 곧 간의 건강입니다. 오늘 밤 30분만 일찍 불을 끄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비싼 약을 먹고 값비싼 영양제를 복용하고 수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간의 70%가 손상되어도 올바른 환경만 주어지면 다시 재생됩니다. 그 환경의 핵심이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생체 리듬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도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언제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이 모든 게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호르몬이 조절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간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해독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당신의 간에게 밤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간은 당신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입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밤 11시 이전에는 침대에 누우세요.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이 5가지만 지켜보세요. 일주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맑고, 더 활력 넘치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 실천하실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간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 시계는 여러분의 몸 시계를 되돌립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찍 자는 습관, 그것이 최고의 간 보호제입니다. 감사합니다.